이찬원이 러브송을 못 쓰는 진짜 이유. 가수 이찬원은 트로트 아이돌에서 출발해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유의 맑은 음색과 진솔한 무대 매너, 그리고 예능에서 보여주는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팬덤을 형성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살펴보면 사랑 노래, 특히 연인 간의 애정을 담은 전형적인 러브송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발라드, 희망가, 팬송은 꾸준히 발표했지만 사랑 고백이나 연인의 이별을 전면에 내세운 곡은 드물다. 왜 그는 러브송을 쓰지 못하거나 쓰지 않는 걸까? 그 배경에는 단순히 장르적 취향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 팬덤과의 관계, 연애 금지의 무언의 약속, 대중 가수에게 러브송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팬덤의 충성도가 중요한 아이돌 출신 가수에게 러브송은 양날의 검이 된다. 특히 미스터 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이찬원에게 팬덤은 단순한 지지층이 아니라 그의 성장 동력이었다. 팬들은 그에게 국민 아들, 이웃집 동생 같은 이미지를 부여했고 이찬원 역시 그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이 연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러브송을 내놓는 순간 일부 팬은 그 노래 속에 실제 연애 경험을 투영해 해석하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팬덤과의 유대관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는 팬송이나 가족을 향한 헌정곡처럼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노래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시 말해, 러브송을 회피하는 것은 팬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개인적 성향, 공감의 방식과 표현의 거리감. 이찬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감정 표현에 신중한 편이라고 언급해왔다. 예능에서는 재치 있고 솔직하지만 음악에서는 다소 내면을 깊게 곱씹은 뒤에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 그의 자작곡을 보면 대체로 위로, 희망, 고마움 같은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룬다. 반면 연애 감정은 구체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이 생기는데 이찬원은 여기에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듯하다. 실제 경험을 가사에 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성격이라면 러브송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신 그는 팬과의 사랑, 삶을 향한 애정,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소재로 삼는다. 이는 그가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따뜻하지만 절제된 이미지와 맞아떨어진다. 트로트라는 장르적 특성. 트로트는 본래 사랑을 노래하는 장르다. 이별, 그리움, 기다림, 애정 고백 같은 주제가 끊임없이 변주된다. 그러나 이찬원이 자리 잡은 위치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종합 가수에 가깝다. 그는 발라드, 팝, 가요 전반을 소화하며 트로트의 전형적인 연애 노래보다는 다른 결을 시도해왔다. 이는 트로트 팬층의 세대 확장을 의식한 선택으로도 읽힌다.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한 사랑 노래보다 젊은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찬원이 굳이 러브송을 쓰지 않는 것도 장르적 한계에 매이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미지 관리와 방송 활동. 이찬원은 가수뿐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른 청년, 효심 깊은 아들, 친근한 이웃 같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러브송은 이 이미지를 흔들 수 있다. 시청자와 제작진이 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러브송은 그 틀을 벗어나 버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연애 경험이 없는 연예인이 갑자기 진한 연애 감정을 노래한다면 어디서 이런 경험이 나온 걸까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찬원은 이런 오해를 피하면서도 다층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해왔다. 팬송의 확장과 대체제. 이찬원이 러브송 대신 자주 선택하는 방식은 팬송이다. 팬덤을 향한 감사와 애정을 담은 곡은 그 자체로 일종의 러브송이자 더 안전한 선택이다.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받는 대상임을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가수 역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 이는 아이돌 문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라는 특수성 덕분에 한층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또한 그는 가족, 친구,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사랑을 다각도로 해석한다. 이러한 선택은 러브송을 쓰지 않으면서도 노래의 감정선을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가능성, 러브송의 기환? 그렇다면 이찬원이 앞으로도 러브송을 쓰지 않을까? 단언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개인적 경험이나 표현 방식이 변화한다면 언젠가 러브송을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로를 볼 때 그가 처음부터 연인 간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노래하기보다는 은유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풀어낼 확률이 크다. 팬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고 그가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는 것에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데뷔 초반에는 팬덤을 의식해 러브송을 피하다가 점차 예술적 자유를 확보하면서 사랑 노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찬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론. 이찬원이 러브송을 못 쓰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팬덤과의 관계, 개인적 성향, 트로트라는 장르 정락, 방송 이미지 관리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러브송을 회피하는 대신 사랑의 다른 얼굴을 꾸준히 탐구해왔다는 점이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히 연애 감정이 아니라 팬과의 유대, 가족에 대한 헌신, 삶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까지 포괄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찬원이 러브송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다만 그 사랑의 주체와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언젠가 그가 진솔한 러브송을 선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르 실험을 넘어 그의 인생과 음악 세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될 것이다. 약 1100단어 분량으로 맞추려 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좀 더 신문 기사 스타일, 제목, 부제, 중간 소제목 더 세분화로 다듬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에세이형 긴 기사로 유지할까요?